오늘이 5월 22일입니다. 오늘은 옥수수에 1차 추비를 해줄 겁니다. 지난 4월 23일에 옥수수를 모종으로 심었고 혼작으로 완두콩을 4월 23일 같은 날에 모종이 아닌 씨앗을 파종했었죠. 완두콩 씨앗을 파종할 때 침종과 삭 틔우기를 하고 파종을 하면 확실히 발화율이 좋다는 것을 느꼈네요. 물론 완두콩이 삭이 올라온 후 줄기를 싹둑 잘라 먹은 곳이 있었는데 옥수수 모종을 심어놨고 요 사이에다가 완두콩 씨앗을 파종을 했는데 오늘이 5월 14일인데 여기 살펴보니까 완두콩 줄기를 싹둑 잘라놨습니다. 여기 요 싹둑 잘라난 부분이거든요. 여기 잘린 부분이거든요. 요게 벌써 이 진딧물이 생기고 있네요. 진딧물 방제도 해야 되겠네. 요 싹둑 잘라놨습니다. 여기 요런 경우는 거의 거세미 나방 애벌레 짓이거든요. 요 땅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사람 파봐야 됩니다. 요 밤에 나왔다가 싹둑 자르고 낮에는 흙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이설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의 소행일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파봐도 보이지는 않네요. 이건 분명히 거세미 나방 애벌레 짓이지 싶은데 현장 체포를 못했습니다. 대파는 제가 현장 체포를 했었지요. 요 주변에 있을 텐데 흙 속에 있거든요. 요 벌써 바로 나오네요. 여기 있네. 요 흙 속에 딱 있어요. 이거 대파는 또 잘라 먹어도 올라오니까 밤에 탁 나와 이게 먹기 때문에 뭐 제가 100% 다 먹겠다고 하면 욕심이고 일부는 벌레나 새들과 더불어 살아야지요. 정식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옥수수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장 나왔습니다. 7장 내지 8장 정도 나올 때쯤이나 또는 무릎 정도 자랐을 때가 1차 추비를 주는 시기인데 이때 주는 비료는 질소 비료인 요소만 줍니다. 오늘은 1차 추비를 해주겠습니다. 요소 비료를 줄 건데 질소가 있는 요소 비료죠. 비닐 멀칭을 했다면은 포기와 포기 사이에 주면 되겠죠. 저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다가 그런데 1차 추비는 왜 요소 비료만 주냐고 하실 텐데 물론 복합 비료를 줘도 됩니다. 요맘때는 잎과 줄기를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1차 추비를 할 때는 질소 비료인 요소 비료만 줍니다. 고를 약간 파놓고 저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가 주면 되겠죠. 저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가 추비를 주는 양은 300평 기준에 요소 8kg을 주면 되는데 포기와 포기 사이에 한 줌 정도 대략 10g을 주는 양의 감각으로 대략 이렇게 뿌려 놓고 이런 식으로 줄 거거든요. 칼리는 옥수수가 가장 많이 흡수하는 비료 중 하나이지만 어릴 때는 많이 흡수하지 않고 숫 이삭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때에 칼리 비료를 알맞게 줘야 옥수수가 잘 굵어집니다. 그래서 1차 요소 비료만 주고 끝내면 안 되고 숫꽃이 필 무렵에 N, 질소, K, 칼리가 들어있는 2차 추비를 줘야 합니다. 잡풀도 제거할 겸 호미로 후비적 긁어줘서 비료가 햇볕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뿌리에도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도 줄 건데 그러면 물도 잘 스며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요. 오늘 1차 추비를 줬으니까 20일에서 25일쯤 지나면 숫꽃도 피고 아미삭에 수염이 보일 듯 말 듯 할 때
그러니까 개꼬리가 나올 때 2차 추비는 N 질소와 K 칼리가 들어있는 NK 비료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 거거든요. 1차 추비할 때쯤 되면 격가지, 척지 다 같은 말인데 이런 격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격가지를 그냥 둬도 된다, 따줘야 한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요. 격가지를 제거해 줘야 한다는 분들은 이 격가지가 원줄기로 가야 할 영양분을 뺏어 먹어서 원줄기와 이삭의 자람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제거해 줘야 한다고 하고, 그냥 놔둬도 된다는 견해는 이 격가지 자체의 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줄기에 동화산물을 소모하지 않고 뿌리를 더 왕성하게 하여 원줄기를 더 잘 자라게 해준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가지도 잎수가 2 내지 3장밖에 안 되면 원줄기에 영양분을 빼앗지만 4장 이상의 잎을 가진 격가지는 격가지 자체에서 소모하고 남은 양분을 오히려 원줄기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겁니다. 또한 뿌리의 활력도 도움을 주어서 쓰러짐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격가지를 많이 내는 품종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품종이라면 격가지는 가능한 한 일찍 따주는 게 좋은데, 지금 요만큼 자랐을 때 격가지를 제거해 주는 게 좋겠네요. 격가지를 제거해 줘 봤는데 제거해 줘도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격가지를 제거해 주면 밀식의 경우에는 통풍도 잘 되고 햇볕도 잘 드는 그런 장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요 격가지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요 격가지를 키워 가지고 요 완두콩이 타고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격가지를 자르진 않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완두콩이 옥수수를 지주대 삼아서 기어 올라가야 하니까 격가지를 그냥 두어서 격가지로 완두콩이 타고 올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 덩굴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덩굴손이 나오면은 이런 겨순들이 좀 자라서 타고 올라가 주면 좋은데, 여기는 요게 완두콩 덩굴손이고 요 덩굴손이 옥수수 잎을 약간 감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 격가지가 나와 가지고 격가지를 이 덩굴손이 좀 타고 올라가 주면 좋은데 지주대가 될 수가 있을라나. 제가 옥수수 사이에 완두콩을 파종한 것은 완두콩이 뿌리혹 박테리아와 공생하면서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서 질소를 공짜로 얻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간이 좀 있으니 잘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냥 덤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완두콩을 따고 나면 밭에 다시 넣어주면 녹비작물 효과도 있고 혹시 일석이조가 될까 싶어서입니다. 다만 완두콩이 잘 안되면 그냥 썰어서 밭에 넣으면 좋은 유기물이 되니까요.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이런 벌레들도 많이 달라듭니다. 풀세기 종류 같은 요 세기 종류죠. 지금 잎을 갉아먹고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방제를 또 해야 되고, 앞으로 해줘야 할 일은 또 생육 도중에 지표면에 굵은 겹뿌리, 척근이 나오는데 도복을 방지하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면서 옥수수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데, 이 뿌리를 흙으로 돋아주는 북주기를 해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주기도 해줄 겁니다. 흙을 돋아주는 복토도 좀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복토도 좀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옥수수는 키가 크고 잎이 넓은 작물이라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가뭄에는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잎이 7 내지 8장이 나오는 이 시기부터 특히 꽃이 피는 개화기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특히 수정 후 옥수수가 굵어지기 시작할 때 가뭄이 닥치면 옥수수의 나달이
잘 굵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추비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준다고 해도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비 오는 만큼 흠뻑 주지를 못하니까 작물들이 좀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옥수수 1차 추비를 해주고 옥수수 재배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